레몬찜. 네. 너무 좋아 보이네. 조금만 버팁시다. 내년에 좋아질 거예요. 네네. 괜히 혼나. 꽉 가셨어요. 아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한 2주 뒤면은 벌써 이제 저희 민족의 최대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한데 요런 시기에 이제 저희 지금 재래시장을 좀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평소에 의원님께서 좀 지역의 이런 지역 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좀 체감하시나요? 물가 잘 모르고요.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와서 네. 어떻게 경기는 괜찮으신지 네. 여쭤보고 예,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와이프가 장보기 미션을 줘서 오늘은 장 좀 봐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 우리 무 한 개, 대파 2단, 뭐 또 매운 고추, 뭐 소고기 국거리 한 금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다 못 외워가지고 적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런 의미에서 예. 민심 초대장 예. 의원님께 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아이고, 자, 이게 좀 어려운 일이실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지만 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예. 좀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 2개, 대파 2당, 콩나물, 부추, 고사리.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무, 큰 무 저거 2개. 무 2개. 예. 대파 2당 7,500원입니다. 7,500원. 네네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예, 거스름 돈 됐어. 예. 국회의원이 뭐 꼭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이 네. 좀 많이 활성화 좀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고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가게도 많이 있지만 다 서로서로 잘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을 위원님이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엄마 됐어요, 애기 엄마. 이마트 때문에 시장 다 죽게 생겼어요, 이장님. 예. 아이고. 애기 엄마 됐어요. 이마트 때문에 사람 시장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여기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에이,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고 지금 여기 한 매상이 거의 반으로 죽었어. 이 재래시장 한번 일어나둬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오. 고민 좀 할게. 예. 말로만 듣던 진미집빵 맛 좀 봐야지. 한번 맛 좀 보고.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진미를 알 수 있는 거. 드셔보셔야지. 의원님, 우리 빨리 저기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사람들 와서 사댈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해요. 네, 불편해 많이. 첫 번째가 주차장.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일반통에 바꿀 수 있는 거. 차량 일방통행. 일방통행을 내비를 찍으면은 절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형상도 있고, 근데 거기가 정문인데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만이 제일 많아요. 이게.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이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복 많이 받으시고. 저 진미찐빵집 아저씨는 일방통행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나가는 일방통행이냐, 들어오는 일방통행을 해야지. 그게 우리 상인의 입장은 같은 생각인 거예요. 들어오는 일방통행.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벌써 2년 넘게 했죠? 3년 넘게 그 정도 했으니까 차 없는 도로를 해. 아예 차 없는 도로. 만들어요. 그게 진짜 그게 그래야 이게 음식을 해놔도 내놓지를 못해요. 차 때문에 뭐 그냥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위험하고 상인들은요 네. 다 그것을 원해요. 차 없는 도로를. 예,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주택이 여러 군데 있어요. 주민들. 거기는 주민들은 그것을 좀 우회로로 해서. 우회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비용이 들어요. 그래 이제 우리 주민들 여론은 시장님이 또 주민들 타로 설명회 같은 거 해서 의견 모아서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시장 살려야 여러분도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해보자고요. 집세 내기도 바꾸고 이건 진짜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다 같이 어려우니까 잘 견디고 버텨야지. 근데 청와대는 맨날 좀 싸우느라고 어려운 거 같지 청와대는 않더라고요. 싸우는 일 없이 국회가 싸워. 근데 글쎄 국회나 청와대가 좀 편안해. 우리도 편안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편안해야 그게 정치 제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할게요. 아무나 하시지 말고 진짜 싸우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집세 걱정 안 하게끔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시장 상인 여러분들과도 이제 깊은 이야기들 나누고 했던 시간들 참 의미 깊었는데요. 그나저나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민심 초대장 그 어떻게 장은 잘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예산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대강 지금 준비하신 게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저는 뭐 한 5, 6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10만 원 다 나갔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그 실물 경기에서 체감하는 소비 그 경제 네. 지금 사실 현장에서 느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우선 별로 이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미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라도 좀 더 사야겠다 하다 보니까 네. 초과 지출했는데요. 네. 이 경기가 빨리 풀려야죠. 많이 어렵습니다.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시급히 돼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게 있으셨다면? 당장 우리 부곡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손님들이 오셔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가린 지붕막. 아, 예, 지금도 비 오거나 하면은 좀 장보기가 많이 불편하셔서 안 오시거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가까운 곳에 이제 레일바이크 유원지가 있습니다. 연인원이 상당하죠. 1년에 30만 명 정도 네.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세요. 우리 고민은 그분들이 어떻게 이 도깨비 시장에 오셔서 허다못해 뭐 찐빵 하나라도 좀 사 드시고 가시게 할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도로를, 직통 도로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의왕역 그 철도를 횡단하는 이 고가 도로를 하나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와서 뭐 따뜻한 뭐 지역 여건들도 살피고 하셨는데 온라인상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그 활약 중에 네. 예,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좀 모아서 조금 농도 짙게 예. 논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국립으로 승격시켜서 관리해도 충분히 국립철도 도시마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키워드들 중에서 크게 4가지만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의원님께서 좀 관심 있는 단어를 좀 하나 선택해서 뒤를 좀 살펴주시죠.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왕시장. 네. 우왕시장.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네. 일기 의왕시장으로 활동을 이제 하셨고요. 네.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의왕이 이제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좀 낙후돼 있다, 도농복합 도시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던 예. 그런 지역이었죠. 좀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1995년 민선 1기 때 제가 시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인구가 11만,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었습니다. 네. 직장은 서울 아니면 저 수원에 있었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주거와 직장이 같이 이제 직주 근접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해서 현재는 인구 16만이거든요. 네. 2020년 가면 20만이 됩니다. 의왕시는 성장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93%가 그린벨트였습니다. 나머지 7% 가지고 집 짓고 도로 닦고 학교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땅이 부족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그린벨트를 일부러 이제 해제를 해서 뭐 실내 체육관도 짓고 이제 복지회관도 짓고 현재는 그린벨트가 85% 정도로 한 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데 조금 더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걸 좀 더 갖추면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자족도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하면 이렇게 환경 또 전문이시라고도 제가 또 늘 생각을 해왔는데 저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 주시니까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의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범위에서 좀 있을까요? 지금 코레일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전하고도 좀 이게 이슈 메이킹이 좀 되고 있죠. 그게 국토부에서 처음에 국립철도박물관을 공모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때는 뭐 대전, 오송, 의왕 여러 도시들이 이제 공모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했는데 국토부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공모를 백지화했습니다. 백지화하면 이제 남는 것은 기존에 우리 철도박물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리모델링해서 괜히 뭐 수천억씩 비싼 세금 거기다 쓰지 말고 그걸 국립으로 승격시켜서 관리해도 충분히 국립철도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의왕과 과천을 같이 이렇게 지역구로 하고 계신데 좀 그 두 도시마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천 스타일이 있고 의왕 스타일이 있어요. 예, 과천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타운으로 뭐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개발된 도시라 모든 도시계획이 이미 30년 전에 다 끝난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의왕은 이제 막 성장하고 개발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택지 개발도 많이 하시고 또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세 가지 남은 단어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주시죠. 이쪽 것을 한번. 네. 법안발의. 예, 법안발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 키워드가 되셨는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동안에 80여 건이 넘는 대표 법안 발의를 좀 하신 상당히 지금 활동성 깊으신 의원님으로 좀 인식이 되어 계신데 아니 도대체 그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일 텐데 어떠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법을 찾아보고 이건 법을 고쳐야겠구나 해서 이제 발의한 것들이 88건 현재 발의를 했는데요. 상당하군요. 주로 이제 신문 기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의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조두순법, 그 외에 술 취했다고 심심이약으로 감경해줘가지고 이제 뭐 내후년이면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이렇게 음주 감형이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청와대 서명이 20만 명 훌쩍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형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 거 비롯해서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은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즉 조두순법에 대한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도 관리가 지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같이 갖고 있거든요. 법안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깨뜨렸다. 오히려 술 취하고 저지른 흉악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그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전 국민들을 좀 그 가슴 아프게 했던 태양 화력 발전소 이슈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 모순들을 지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낸 것은 아닌가.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단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은 전부 다 하청주거든요. 네.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 해서 위험 작업은 하청주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네. 꼭 그 법 개정해서 제2의 김용균 사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발의한 법이 이제 과로사등 예방법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둘이 할 일을 혼자 하게 하지 말자. 둘이 할 일은 둘이 하게 하자. 이번 태안화력의 그 비참한 사고도 2인 1조로 했으면 절대 그런 사고 안 났거든요. 네. 그게 다 인력 아끼겠다고, 비용 절감하겠다고 효율성만 따지다 나온 사고 아닙니까?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자,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심과 전 이렇게 두 단어가 남았는데 한 가지만 좀 하나만 마지막 더요? 골라주십시오. 예. 아, 이걸로. 네. 자,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현재 그 새로이 지금 후반기 활동하고 계신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돼서 어떤 그 의안에 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사실은 네. 우리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52시간으로 이제 확실하게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몰려가지고서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12시간씩 일해야 되는 직장도 있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다 8시간만 일하라고 하면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냐. 맞거든요. 네. 그런 특수한 기업들은 또 바쁠 때는 12시간씩 일하고 그리고 또 한가할 때는 뭐 6시간, 4시간씩만 일하고 집에서 또 여가 활동하고 이게 바로 탄력 근로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탄력 근로제가 현행법은 3개월 이내에서 기업주와 우리 노동자 대표들이 이제 합의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3개월로는 짧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기업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노와 사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 가능하면 합의해서 국회로 넘겨주시면은 1월이나 2월에라도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자, 환경 측면에서 좀 질문드리면 이제 대표 발의하신 것 중에서도 네.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된 좀 발의건이 있었습니다만 네. 좀 한번 시민들께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PM 2.5,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초미세먼지는 이것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네. 발암물질 공기를 마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 번째가 미세먼지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우리 개인이 비싼 마스크 사고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도 좀 확충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도 하고 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제정했고요. 한편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노후 경유 차량이라든가 또 화물용 차량들의 이제 노후 엔진, 네. 배기가스들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또 민원으로 또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20년, 30년 된 디젤차, 경유차들이 시내에 굴러다니면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그것은 빨리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사도록 또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고요. 네. 또 아직 폐차할 정도의 수명이 안 된 노후된 경유차들은 DPF라고 하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보조금을 줘서 교체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바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추진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과 관련된 빅데이터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예. 찬찬히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이 있는 빅 이슈였죠. 그 동안양 변전소가 상당히 지루하게 네. 진행됐다가 네. 드디어 좀 이제 큰 결실을 좀 보게 됐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20년 묵은 수건 사업이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그 변전소를 이제 지하화하자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옥내화해서 좀 축소해서 그리고 기존 변전소는 이제 다 철거하고 그리고 그 남는 부지에다가는 이제 주상 복합 건물이라든가 또 아파트 주거시설 개발하는 총 사업비가 한 33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으로 이제 한 44억이 편성돼서 7월부터 착공합니다. 네. 그 옥내화 문제 때문에도 이슈가 좀 항상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의왕에는 불편한 게 많냐. 예. 이제 대표적으로 또 길게 이어져 왔던 게 의왕 그 예비군 훈련장. 네. 특히나 이제 사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야기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전하는 그 방침이 결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일단 1차 그 예비군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한 4만 평 부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작업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인덕원과 동탄 쪽에 그 복선전철 네. 드디어 이제 가시화돼서 예. 착수가 되지요. 예. 네. 10년을 끌던 수건 사업인데요. 네. 지난 3월에 이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되고 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끝나면 2021년에 내후년이죠. 착공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산이 이제 또 인덕원 수원 동탄 설계 예산이 30억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천 이슈 뭐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과천의 정부청사들이 지방 이전을 하고 나서 예. 과천의 기본적인 그 경제 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좀 주민들은 야 이러다가 보면 네. 지역이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어떤 뭐 대단히 이제 택지 개발만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염려가 많은데 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5주 가면 제가 국회에다가 네.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네. 과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포함되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종시 이전에 따른 그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일부 예외를 좀 인정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또 학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12,000명이 줄었어요, 과천시가. 7만 명이었는데 5만 8천 명입니다.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그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가 다를 정도로 많은 민원인이 과천 청사를 찾아오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바로 앞에 있는 과천 시내에서 식당도 이용하시고 상가도 이용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안 보여요. 한마디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법을 낸 겁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대변해서 제가 질의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시민들, 네. 과천 의왕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으셔도 됐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잃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는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체질에서 중소기업 내수 소비시장 중심의 경제로 좀 바꾸어 나가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다시 활력 있는 경제, 살만나는 경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신년 벽두에 귀한 시간, 그리고 이제 조금 뒤면 이제 그 설 명절도 있고 이런 그 복잡 다단한 시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ve been all around the world, I've been a new sensation.